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분노 대 증오. 분노와 증오 모두에서 공격적인 본능이 핵심 역할을 수행하지만 분노와 증오는 구별이 가능하다. 증오는 내적 대상 표상을 필요로 하는 한층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정서 경험이라는 점에서 분노와 차별화된다. 분노는 주변 환경에 존재하는 온갖 불만족스러운 외부 대상을 향해 표출할 수 있는 감정인데 비해 증오는 분노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다. 증오한다는 것은 어떤 내부 대상을 용서할 수 없는 상태로 붙잡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증오는 결코 복수에 대한 소망이나 대상을 파괴해버리고 싶다는 소망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갈드스톤은 증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증오는 환자를 과거의 대상에 붙들어 놓고 전이를 통해야만 해소할 수 있는 해묵은 원한에 사로잡혀 있게 만들기 때문에 환자 혼자서는 증오를 극복할 수는 없다. 경계선 환자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이들은 타인에 대한 애정 어린 표상과 증오스러운 표상들을 양가적 면모를 지닌 전체 대상으로 통합하지 못한다. 이로 인해 경계선 환자가 지닌 증오의 감정은 더욱 직접적이고 다듬어지지 않은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사실 만성적인 증오를 가진 경계선 환자 가운데 어떤 부류는 본질적으로 도와주려는 사람을 증오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환자는 증오받는 대상 표상과 증오하는 자기 표상을 지배적인 부분 대상 관계로 구축해두고 있다. 또한 경계선 환자는 원한으로 가득 찬 경멸에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많다. 자기의 긍정적이고 다정한 측면과 그에 상응하는 대상 표상들이 모든 것을 집어삼켜버리는 증오에 의해 파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것들을 내면 깊은 곳에 묻어두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 이 대상 표상들은 모든 측면에서 좋건 언제나 다정하다고 간주되는 사람에게 투사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경계선 환자는 타인에 대한 사랑과 관심으로 이루어진 섬을 타인의 존재 안에 안전하게 보관함으로써 자신으로부터 더 보호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략은 역효과를 내기 쉽다. 타인을 성자처럼 인식할 경우 엄청난 시기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시기심이 생기면 경계선 환자는 자신의 내적 세계를 이루고 있는 원치 않는 측면으로 그 성자 같은 타인을 더럽히고자 평가절하되고 증오받는 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을 투사하게 될 수도 있다. 여기 내용이 굉장히 헤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조금 이 내용을 음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rage versus hatred라고 좀 설명하고 있는데 아마 번역 중에 조금 애매한 게 있어 보이는데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 증오한다는 것은 어떤 내부 대상을 용서할 수 없는 상태로 붙잡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증오는 결코 복수에 대한 소망이나 대상을 파괴해버리고 싶다는 소망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반대일 것 같아요. 반대일 것 같죠. 뭔가 그 전체 문장하고 맞지가 않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분노, 레이지는 주변 환경에 존재하는 온갖 불만족스러운 외부 대상을 향해서도 표출될 수 있는 감정이, 그래서 조금 엷은 감정이죠. 그러니까 익스터널 오브젝트에 대해서도 어떤 환경에 대해서도 분노는 표출이 될 수 있는데 증오는 분노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증오한다는 것은 어떤
내부 대상을 용서할 수 없는 상태로 붙잡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데, 증오는 결코 복수에 대한 소망이나 대상을 파괴해버리고 싶다는 소망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하는 이 문장. 그 다음 문장을 보면 글래드스톤은 증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증오는 환자를 과거의 대상에 붙들어 놓고 전의를 통해서만 해소할 수 있는 해묵은 원한에 사로잡혀 있게 만들기 때문에 환자 혼자서는 증오를 극복할 수 없다. 이 부분도 우리가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을 텐데, 그 중간 부분의 원문을 제가 좀 볼게요. To hate is to hold on to an internal object in an unforgiving way. 아까 rage에 대해서는 어떻게 먼저 얘기를 하고 있냐면, whereas rage may be ventilated against any frustrating external object in the environment, hatred is much more specific. 이 부분 제가 다시 한번 번역해 보면, 분노는 환경 속에 있는 좌절을 주는 외부 대상에 대해서 표출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분노 자체는 좌절을 주는 외부 대상, 환경 속에서 만난 외부 대상에게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데, to hate is to hold on to an internal object in an unforgiving way라는 얘기는 증오한다는 것은, 미워한다는 것은 내적 대상에 대해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방법으로 집착하는 것이다. 그래서 증오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내적 대상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첫 번째 문장이 나오고, 두 번째 문장이 또 하나 있어요. There is no getting beyond the wish for vengeance. The wish to destroy the object. 여기에서는 복수의 소망 또는 대상을 파괴하고 싶은 소망을 뛰어넘을 수 없다. 그래서 이 헤이트리드라고 하는 것은 이 저자가 원래 쓴 의미로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방법으로 어떤 내적 대상에게 집착하는 것이다 라고 우선 표현하고 있어요. 용서가 되지 않는 내적 대상을 그대로 붙잡고 있는 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대상과의 관계에서는 이 엄청난 억누를 수 없는 복수심과 그리고 대상을 파괴하고 싶은 소망을 벗어날 수 없게 한다는 거. 증오가 있는 한 복수심과 대상을 파괴하고 싶은 소망에서 자유스러워지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 글래드스톤이 한 얘기는 The patient cannot get over it alone because hatred binds him to an object from the past in the grip of an ancient grudge that requires transference for its release. 이 부분은 번역이 잘 되어 있는데, 증오는 환자를 과거의 대상에 붙들어 놓고 전의를 통해서만 해소할 수 있는 해묵은 원한에 사로잡혀 있게 만들기 때문에 환자 혼자서는 증오를 극복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중간에 제가 번역한 부분 납득이 되시나요? 여기는 이 번역이 아까 거꾸로 돼 있죠. 증오는 결코 복수에 대한 소망의 대상을 파괴하고 싶다는 소망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이 얘기가 아니고 이런 소망을 버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끊임없는 복수심과 대상 파괴 욕구가 수반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쩌면 이 인터널 아브젝트니까 내적 대상인데, 과거에 형성된 내적 대상인데,
이미 외부 대상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 내적 대상에 대해서 여기는 오래된 원한이 여기 서려 있는데 이 오래된 소망을 이 오래된 원한으로부터 자유스러워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자유스러워지는 방법은 어떤 전의를 통해서 어떤 대상을 통해서만 표출되고 그걸 통해서 극복해낼 수 있는데 이 전의 대상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전의 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이분이 가진 복수심, 대상을 파괴하고 싶은 욕구, 이런 강렬한 감정이죠. 이런 원한을 놓아버릴 수가 없는데 이걸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 혼자 극복이 안 되니까 어떤 대상을 통해서 이게 표출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극복될 수 있을 아주 어려운 과정이긴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이 내적 대상 자체에 내가 거기에 원한이 거기에 내적 대상과 결부돼 이 파괴하고 싶은 욕구, 복수하고 싶은 욕구, 과거와 관련된 원한이 이 내적 대상과 꽁꽁 묶여 있는데 이 내적 대상으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없죠. 자기 안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려면 이것을 분리해내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 내적 대상에 꽁꽁 묶여 있는 것을 외부 대상에게 전의를 통해서 내적 대상을 투사하거나 내적 대상과 관련되는 이 정서를 투사하게 되면은 이 투사를 통해서 인터랙티브하게 어떤 해결책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내적 대상이 이게 프로젝션이 일어나면 내적 대상 자체가 나에게 복수할 것, 나를 증오한다고 느끼고 그래서 나를 파괴할 것 같다는 두려움으로 오게 되면 패러노이드한 증세가 우리가 편집증적인 증세에 갈 수도 있는데 다른 방법은 자기가 파괴될 것 같은 이 두려움, 이 내담자가 느꼈던 헬프리스함, 자기가 꼼짝도 못하는 이 정서를 우리한테 넘겨주고 자기는 자기의 내적 대상이 가지고 있는 파괴성, 어떤 공격성, 원한을 가진 존재, 자기가 그 내적 대상과 동일시가 일어나면서 자기 스스로 상담자를 파괴하려고 하는 경우가 생겨나죠. 이 역동이 어느 한쪽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 정반대로 일어날 수 있는 게 보통 보도라는 환자들에게 일어나는 전이들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를 이상화 전이도 일어나지만 또 엄청난 평가절하가 일어나서 우리를 좋은 대상으로 만들었다가 나쁜 대상으로 만들었다가 자기 상태에 따라서 여러 측면으로 활용이 되는데 우리를 여러 측면에서 전이 대상으로 사용하면서 자기한테 응축되어 있는 자기의 내적 대상에게 응축되어 있는 증오, 복수심 이것이 외현화되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 방식으로 밖으로 배출되면서 이분은 건강을 되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보더라인 환자나 사이카틱한 환자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공격성이나 증오, 헤이트리드나 어그레션, 레이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정서들인데 대부분 이 증오라고 하는 강렬한 정서를 여기서 이 저자는 레이지하고 좀 구별을 해서 내적 대상과의 관계에서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깊은 원한, 깊은 복수심 이런 개념으로 이 헤이트리드를 이분은 이해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아까 우리 발제자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거 여러분이 가진 스토리를 조금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요즘에 그 증오범죄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뉴욕에도 느닷없이 지하철에 뛰어들어가지고 총을 쏘고 막 나가고
이렇게 한국에도 보면은 그런 증오범죄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걸 단순하게 그냥 폭행 사건이나 테러 정도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대로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실질적인 사회 제도적으로는 그 사람을 그 뭐냐 치료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리고 또 실제로 그 증오 범죄가 일어났다 할 때는 단순하게 일회성 증오가 아니라 이거는 반복적이고 그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은 어쩌면 평생 반복될 수도 있는 좀 중대한 범죄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과연 그 사회제도 속에서 뭐 형벌에 대한 뭐 이런 것들 속에서 과연 이런 사람들이 치유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고 또 하나는 어, 왜 이렇게 많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요. 참 어려운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과거에 형벌 이론 속에 이 교정 중심으로 사람들을 커렉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이론과 교정보다는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게 맞다고 하는 형벌 이론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범죄가 일어났다고 하면 사회 격리시키는 쪽으로 더 비중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커렉션이라는 게 가능할까 하는 질문을 지금 강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사회 보호 측면에서 예방 차원으로 가게 되면 어쩌면 사회주의 국가에서 과거에 많이 있었던 집단 수용소 같은 게 생겨나 버리죠. 그 사회적으로 위험한 사람들은 격리시켜야 된다고 하는 쪽으로 비중이 갈 수 있고, 또 중세에서 이렇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은 바로 이분들을 사회에서부터 격리시켰던 이런 오래된 과거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가 어떤 위기에 부딪히면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은 뭐예요? 그 사람들 다 격리시켜라.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어떤 중세적이나 고대적인 어떤 어프로치들이 굉장히 강렬하게 일어나요. 그런데 사실은 이분들은 사이카틱하거나 보드라인인 경우에는 치료받아야 할 대상인데 참 치료가 어려운데 이런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을 그냥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만으로 나머지 사회나 사회 구성원들을 보호하는 측면만 강조할 것인가, 아니면 이분들 속에 있는 회복 가능성을 우리가 믿고 이분들을, 물론 사회 보장 조치도 하지만 이분들 스스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상담적 측면이나 분석적인 측면에서 이분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은 없는가. 과거에는 그래서 분석적으로 도울 수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이런 정신분석이나 상담에 도움을 받지 못한 영역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조금 더 민주적으로 가능한 한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정상으로 뭐라고 할까, 그 심리적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공하겠다고 하는 게 정신분석의 여러 학파들이 발달해 오면서, 그리고 심리치료의 여러 영역들이 발달하면서 좀 더 사람들을 자기 스스로 어쩌면 자기 스스로 아까 얘기 나온 대로 과거 대상에게 붙들려서 그 악몽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전의를 통해서 새로운 경험과 그러면서 자기 안에 갇혀 있었던 어떤 정서들이 파괴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표현되고 그리고 수용되고 그러면서 이걸 극복해낼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사회가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쪽에서 어떤 면은 이런 보드라인 레벨이나 사이카틱한 레벨의 분들을 상담이나 분석적으로 도우려고 하는 이런 여러 움직임들은 이 사회 속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일을 사실은 하고자 하는 것들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사회보장이라는 측면과 개인의 정신건강을 우리가 지켜서 이분들이 사회에서 기능을 잘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인도적인 측면과 이게
두 가지 측면을 다 우리가 맞추어낸다는 게 사실은 큰 도전이죠. 그 자신 안에 두면 하게 될 것 같아서 투사함으로 인해서 이제 정오심을 가지고 이러면서 이제 교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자신을 좀 일종의 그래도 보호하는 그보다 더 나빠지지 않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도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좀 약간 회의적인 부분이 생각이 드는 게 그렇게 해서 화를 내도 뭐랄까 시간이 지나면 또 이제 또 쌓여서 또 그렇게 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 예. 그런 걸 보면서 좀 이걸 계속 반복한다라는 느낌? 예. 제 친구 중에 한 명도 오랫동안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늘 그 정권에 대한 증오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다른 야당이 정권을 잡잖아요. 그럼 그럼 또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또 정오가 생겨요. 그 정권에 공격 대해서. 대상만 바뀌어요. 네. 대상은 이쪽이나 저쪽이거나 네. 대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증오를 내가 어떤 뭔가 공격 대상이 있으면 나는 그걸로 만족이 된다. 네. 그다음 또 바뀌면 또 그러니까 제가 오랫동안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화내고 싶어 하는구나 정권에 대해서 그렇죠. 이런 마음이 들고 이제 듣다 보면 막 저도 짜증이 나더라고요. 계속 과도하게 막 그러니까 또 제가 또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또 공격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 친구는 그렇게 하는 게 일종의 이제 자신을 더 이상 나쁘지 않게 하기는 이렇게 하려는 하는 보이지 않는 심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점이 참 그 해결을 더 나아지 그런 내면의 상황이 변화가 있는 게 참 쉽지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이런 경계선 환자에 있는 분들을 보면 이 증오라는 게 그게 또 하나 굉장히 부풀려 있다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 증오가 극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극대화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거기에 어떤 팩트적인 어떤 환경을 봤을 때는 어떤 증오를 불러일으킬 수 없는 것인데 그게 이러한 그분들한테는 이게 증오로 다가오고 또 보니까 거기에는 또 좀 살펴보니까 시기심까지 같이 섞여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시기심이라는 것은 대상을 파괴하고 싶은 욕구예요. 그러니까 네. 증오하고 같이 가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느꼈을 때는 자기가 앞서야 된다는 욕망이 어떤 그 디자이어가 굉장히 강한데 그 욕망이 어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찬사를 받으니까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중심이 되지 못하는 것들로 인해 가지고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증오와 복수의 대상이 되고 또 그 사람은 영원한 어떤 용서받을 수 없는 대상으로까지도 결정돼 버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또 그 대상이 또 바뀌게 되면 또 다른 대상을 찾는 그런 모습이 늘 반복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네. 아주 중요한 그래서 포인트. 이거를 네. 말씀하세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저도 느끼는 게 저도 그런 대상에 이제 또 일부러 또 리스트 가운데 들어가 버리게 되는 그러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공생하고 공유하고 쉐어하고 이제 어떤 공동체나 이런 관계성을 만들어가는 어떤 빌드업 되는 것보다는 어떤 자기 하나를 위해서 모든 어떤 대상들이 죽어야 되고 숙여야 되고 그리고 또 천박하게 천하고 낮고 낮은 어떤 이러한 개념으로 자체를 계속해서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뭐 조금 대상 관계로 본다면 좋은 대상, 나쁜 대상을 이렇게 확연하게 구분하는데, 왜 좋은 대상을 갖다가 보려면 아까 앞전 시간에 했던 그 심바이오스 상황 있잖아요. 예, 예. 그게 잘 돼주는 사람은 좋은 대상이고 안 되면 다 나쁜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이분들 이론이 이 자아심리학자들이지만 멜라니 클라인의 대상관계 이론을 이 이론 속에 수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관계 이론에서 패러노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과 디프레시브 포지션으로 기본적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분들은 패러노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얘기예요.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패러노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이라고 하는 게 대상을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인데 이렇게 스플리팅하는 게 방어 기법이죠. 가장 중요한 방어 기법. 스플리팅을 하는데 문제는 좋기만 하는 대상과 나쁘기만 하는 대상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독특하게 재밌는 거는 그 좋은 대상의 허니문 관계가 오래 가지 못한다 하더라고요. 물론이죠. 좋은 대상이 또 나쁜 대상으로 또 리스트에 들어가게 되고. 아니 그러니까 아까 앞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공생관계라는 거를 예. 또 어느 정도까지 견뎌주느냐 이 문제인데, 다 큰 어른이 공생관계를 요구하면서 자기 수족이 된 걸 하는데 처음에는 하다가 참을 만큼 하다가 얼마큼 지나면 나 못 참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지적질 한다거나 바른 소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시키는 대로 안 한다거나 이러면은 공생관계 깨지니까 바로 그냥 나쁜 대상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 중에 좋은 대상, 이분들은 그래 나쁜 대상만 있는 게 좋은 대상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좋은 대상을 자기한테 깊이 숨겨놓거나, 아마 이 부분은 이분들이 상당히 잘 쓴 글인데 제가 한번 다시 음미를 해볼게요. 경계선 환자는 원한으로 가득 찬 경멸에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많다. 자기의 긍정적이고 다정한 측면과 그에 상응하는 대상 표상들이 모든 것을 집어삼켜버리는 증오에 의해 파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것을 내면 깊은 곳에 묻어두기 때문이다. 그래서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이 있는데 어떤 나쁜 대상을 외부로 투사하는 이런 많은 경우들을 보는데, 또 한편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가 나쁜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근데 좋은 대상 부분 그리고 자기의 좋은 셀프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러니까 분열시킨다면 대상을 둘로 나눈다고 한다면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을 나누면 자기도 좋은 대상, 좋은 자기와 나쁜 자기로 나눠질 수 있겠죠. 이 두 가지가 다. 그런데 좋은 대상은 이 사람은 이걸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기 안에 깊이 억압해 놓고 있다. 혹은 아니면 이걸 억압이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분열시켜 가지고 있다. 좋은 대상을 분열시켜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나쁜 대상이 드러날 때가 있고 좋은 대상이 드러날 때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분은 이것을 내면 깊은 곳에 묻어두기 때문이라고 해서 억압 쪽으로 보는데, 대부분 이 저자는 이 경우에 묻어둔다는 표현 속에서 억압이라는 기제를 쓰고 있는, 대부분 보더라인 환자들은 억압할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분열시킨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스플리팅이라고 봐야 돼요. 대부분. 그래서 이 대상 표상들은 모든 측면에서 좋고 언제나 다정하다고 간지다라는 게 투사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분열해서 자기의 일부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이 분열된 좋은 대상을 외부에 투사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외부에 투사하는 경우는 자기가 봐서 괜찮은 사람에게 안전하게 자기의 일부를 보관시킨다는 얘기죠. 투사한다는 게. 그러니까 나쁜 대상만 투사하는 게 아니고 좋은 대상도 투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좋은 대상을 투사했을 때 상담자에게 좋은 대상을 투사했다고 한다면, 문제는 상담자가 좋은 대상으로 기능을 하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경계선 환자는 타인에 대한 사랑과 관심으로 이루어진 섬을 타인의 존재 안에 안전하게 보관함으로써 자신으로부터 더 보호하고자 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환자 타인에 대한 사랑과 관심으로 이루어진 섬이라고 하는 건 자기의 좋은 셀프라고 여기서는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어쩌면 좋은 셀프와 좋은 대상, 이걸 모두 다 대상에 이렇게 지금 너무 단순화해서 설명하기 쉽지는 않은데, 이분 얘기대로 한다고 한다면 이분은 대상 표상과 자기 표상을 잘 구별하지 않고 글을 쓰고 있어서 좀 헷갈려요. 그래서 좋은 대상을 외부에 투사할 수도 있고, 자기의 그 셀프를 외부에 투사할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본다면, 이런 경우에 이와 같은 전략은 역효과를 내기 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타인을 성자처럼 인식할 경우 엄청난 시기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자기애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을 설명하려고 보니까 여기서 이 저자도 처음에 얘기는 이 대상 표상들을 다정한 사람에게 투사한다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그 다음 글에서는 경계선을 완전 타인에 대한 사랑과 관심으로 이루어진 섬을 타인의 존재 안에 안전하게 보관한다. 이건 마치 자기 셀프처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셀프하고 대상을 지금 잘 식별하지 못하고 있는 게 어떤 면에서는 이분 잘못이 아니라 자기적인 상태에 있을 때 자기와 대상이 융합되어 있어서 자기와 대상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 정서를 설명할 때도 이 저자도 지금 헷갈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 좋은 면을 투사한다고 할 수 있고, 자기 내면에 있는 좋은 대상을 외부에 투사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그걸 자기의 굿셀프거나 아니면 굿 아브젝트거나 무엇이거나 좋은 것을 외부에 투사했다고 했을 때, 외부의 대상이 성자처럼 느껴지는, 외부의 대상이 아주 훌륭한 사람처럼 느껴진다면, 이건 여기에 우리의 가장 원초적인 정서인 MB가 또 일어난다. MB라고 하는 것은 엄마가 가지고 있는 너무 많은 것 때문에 엄마의 것을 다 손들이쳐 훔쳐오고 싶은 욕구라고 보통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대상이 나빠서가 아니라 좋은 대상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를 보살피는 대상에 대해서 엄청난 시기심이 생겨난다. 이게 MB예요. 이게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공격성보다 더, 이 공격성은 그러니까 나쁜 대상에 대한 공격성보다 가장 비극적인 게 좋은 대상에 대한 공격성. MB는 좋은 대상에 대한 공격성이라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좋은 것들, 엄마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것, 엄마 안에는 많은 것들이, 좋은 것들이 있는데, 자기가 평생 먹을 수 있는 젖이 있고, 어쩌면 아빠의 것도 있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 것도 그 속에 있고, 엄마 안에는 없는 게 없다네. 아이가 체험할 때는 엄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훌륭한데 자기는 항상 의존적이니까 엄마가 가진 것에 대한 엄청난 시기심이 생겨나. 그래서 엄마 것을 다 훔쳐오고 싶고, 심한 경우는 엄마를 파괴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난다. 그래서 실제 임상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현상이에요. 누군가하고 싸우고 있을 때 이 사람이 꼭 나쁜 대상하고 싸우고 있느냐, 아니면 자기를 살려주는 대상,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자기를 돌봐주던 대상하고 싸우고 있느냐. 많은 경우 후자하고 싸우는 경우에 더 강렬하게 싸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패러닥시컬한 것인데 임상적으로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이 경계선 환자의 경우에 아까 자기의 좋은 것이나 자기 내적 대상이나 내적 대상의 좋은 대상이나 자기의 좋은 셀프를 투사해서 안전하게 보관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외부 대상이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것을 보관했다고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여기에 대한 엄청난 시기심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시기심이 생겨나면 파괴하고 싶고 공격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나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상화했다가 그 다음 순간 처절하게 우리를 공격해서 다시 나쁜 대상을 만들어내는 이 역동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쁜 대상을 투사해도 힘들고 좋은 대상을 투사해도 힘들거죠. 그래서 이분의 분열된 내적 세계가 이 상담을 통해서 외연화되기 때문에 우리 상담자도 이 쪼개진 세계 속에서 고생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내담자와 관계에서 내가 굉장히 존중받고 있다는 기분 좋은 순간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처참하게 공격당하는 우리,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끊임없이 인자롭게 좀 도와주고 싶은 구원자 환상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저 대상을 완전히 내한테 떼어내고 싶은 엄청난 공격성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상의 분열과 자기의 분열, 이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에요. 그런데 이게 쉽게 설명해낼 수 없는 것이 이 팩터가 최소한 이쪽도 두 개, 이쪽도 두 개, 이 결합하는 모습이 각각 다르죠. 조합하는, 그러니까 매스매틱스에 얘기하는 조합이 여러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대상도 하나가 아니고 무수한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이 속에서 일어나는 역독은 엄청나게 많겠죠. 그리고 자기 셀프에 대한 것도 표상도 하나 둘이 아니고 많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들이 다 분열되어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게 되죠. 그래서 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이 분열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이론은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보다는 환자를 이해하는 대상관계 이론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않고는 이분들 돕기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자아심리학에서도 이 대상관계 이론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현대적 신문서도 대상관계 이론들을 잘 흡수해서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학파가 있지만 어떠한 레벨의 환자를 볼 때는 이론 구성을 어떻게 하고 임상적으로 돕는 기법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이름을 서로 다른 기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유사하게 이분들을 돌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근데 성 목사님이 표현했던 허니문이라는 표현이 저는 딱 들어오는데요. 예. 그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좋은 대상을 갖다가 자기의 좋은 면을 투사해가지고 좋은 대상을 섬이라 해가지고 숨겨놓은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것처럼 이제 그거를 이제 느끼면은 그게 허니문이 그 비밀스러운 여행처럼 어쩌면 그 사람은 좋은 대상을 찾아내기 위해서 비밀스럽게 찾아내서 다른 사람이 모르게 자기의 좋은 대상으로서 투사를 한다면은 그 사람이 이제 안 드러나면은 괜찮은데 드러나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조금만 지나면은 벌써 이제 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MB가 작동돼 가지고 그 사람도 나쁜 대상으로서 이제 바꿔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또 이제 거기에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을 아주 좋은 대상으로 투사해서 MB가 생겨나는 심리 내적인 요인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 투사의 동시가 일어나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거들먹거릴 수도 있잖아. 거들먹거리면 어떻게 돼요? 그 MB 이전에 이 사람의 태도로부터 굉장히 현실적인 공격성이 일어나 버리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러한 투사의 동시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면 바로 공격 대상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이야기해가지고 자기하고 공감해주고 딴 사람들은 공감을 못 해주고 그런데 이 사람하고 공감이 되면은 이게 특별한 그 뭐 이상한 그런 관계가 아니고 특별하게 마음이 맞는 관계처럼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자기 짝인데 그 짝은 자기하고 같은 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융합 대상이라는 얘기예요. 머지되는 심바이오시스를 이룰 수 있는 짝을 찾은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희한하게 그 말을 정말 그럴싸하게 하는 게요. 저 같은 경우 어떤 이야기 누가 뭐라 하냐면은 저랑 이야기하면은 마음이 정화가 된다 이 말을 해요. 그렇죠. 네, 근데 처음에는 워낙 주변에서 사람들이 자꾸 안 좋은 소리 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아니라 이 비밀스러운 하나의 섬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말이 있다고 하는데 그 허니문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그러니까 섬이라고 하는 게 식민지라는 얘기예요. 당신은 나의 식민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이미 나를 지배하고 있어서 내가 프로젝트 아이덴티피케이션을 그 사람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내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숨어 있어요. 그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런 사람들 할 때 역전일을 상당히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 상황이네요. 결국은. 그렇죠. 이 역전의 정서가 굉장히 어려운 정서들이죠. 그런 경험을 이제 저도 요즘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계속 좀 포화를 맞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렇죠. 오늘 배운 걸로 이렇게 또 많이 돌이켜보게 되는데, 내담자가 굉장히 공생을 원하고 공생에서 만족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도 저를 이상화하고, 예. 너무 좋아하고, 막, 너무 상담 시간에 그 자신의 이야기와 이런 것들이 되게 만족스러워 하는데, 정말 별다른 이유 없이, 예, 어느 순간 그 공생관계를 스스로 파괴하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예, 저는 그냥 있었는데, 예, 예를 들면 마치 다른 사람한테 화가 났는데 그 이야기를 하다가 마치 제가 그 사람인 것처럼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토를 좀 달면 불같이 이제 그렇죠. 일어나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서 제가, 정말 자기가 필요로 하고 좋았던 그런 경험들을 굉장히 스스로 파괴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예, 지금 그런 생각이 좀 나는데, 지금 많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내적 자신의 그런 관계가 시기심으로까지 또 넘어가고, 이런 복잡한 뭔가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분들을 만날 때 프라이드가 생겨날 수 있는데 이 프라이드를 그냥 내가 치료를 잘해서 당연히 가지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이게 우리를 원래 내 모습이 아닌 오만한 사람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오만한, 그런데 내가 전지전능해지니까 내가 휘두르고 싶어지잖아요. 휘두른다고 하기보다는 이 사람한테 내가 정말 잘해주고 싶어서 이것저것 좀 더 좀 챙겨주고 싶어질 거 아니에요. 날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특별히 더 애정을 쏟고 싶어지잖아. 그럼 이 사람 고생하니까 고생해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내가 통찰도 좀 주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좀 하고 싶어 할 때 이분은 나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자기의 어떤 좋은 것을 숨겨두고 있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데 내가 내 것인 것처럼 쓰기 시작하면 이 사람 어떻게 돼요? 식민지 백성이 지금 나를 모르고 식민지 백성이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순간 식민지 경영자가 가만 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응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쩌면 이 사람은 나를 그냥 사용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분의 투사를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액팅아웃을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분에게 나는 어떤 존재로서 있어야 되는가 하는 근원적인 질문이에요. 이분이 나에게 좋은 것을 투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 자체도 내가 그냥 수용하면서 컨테인하고 있어서 이분이 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기다려야 돼. 이분이 이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심바이시스 관계로 발전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심바이시스라는 관계보다는 시기심 때문에 또 다시 나를 파괴하고 나쁜 대상으로 또 번갈아 가면서 할 것인지 언제까지 이럴 것인지 언제 정말 따뜻한 심바이시스 관계로 발전해 나갈 것인지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돕는 게 굉장히 어렵다니. 정말 이분들이 자기를 참으로 사랑해주는 대상으로 우리를 느껴야 돼요. 그 심바이시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깊은 자기를 품어주고 지지해주고 충분하게 자기를 보호하면서도 자기를 침해하지 않는 이 어떤 대상들을 만나야 되는데 정말 실증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훈련되어 있느냐가 문제죠.
우리가 역전이 속에서 굉장히 여러 정서를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이 사람 중심으로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로 우리가 있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의 환경이 되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을 지배하는 아니면 이 사람을 가리키고 이 사람을 훈육하겠다고 하는 태도가 드러나면 이분들은 견뎌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